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저희 노란톡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세요. 첫 번째 문자는 나도 일 수사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이 맥팩스입니다. 36,100원에 15% 비중,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수익권에 계신 분이라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얼마나 더 높게까지 내가 봐도 좋으냐,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손실 보신 분들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1순위라서 먼저 뽑아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이펙스가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과거에 뭐 반도체 소재 이런 걸로 엮였던 기업이고요. 이 회사 이름에 테이펙스라고 했는데 이 테이핑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를 굉장히 싸게 저점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 중에 있으시고 앞으로 손실 보실 확률보다는 수익 보실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점인데 이 종목이 2021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다 같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 이 종목도 정점을 쳤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 저점 10,000원 대비해서 9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9배 정도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배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 막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한 번에 막 10배, 막 9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드물어요. 더 가는 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고 매매하시되 단타로만 접근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 종목은 그런 시절을 뒤로 하고 현재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그 이외에는 제가 잠시 실적이라는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난하게, 꾸준하게 실적도 내고 있는 기업이고 길게 보시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한 가지 공시가 하나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최근에 추가 상장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발행됐던 주식들 특히 이제 15,000원짜리 주식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8월 31일 기준으로. 그 단가가 15,000원짜리 주식인데 현재 지금 종가가 37,500원이에요. 그래서 저 5,000주가 뭐 시장에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전 일단 정리를 조금 하시고 9월 달 초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은 좀 챙기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예전에 9배 올라갔던 거를 추스르 하려면은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지만 반등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챙겨보시고 9월 달에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저점에서 좀 더 싼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걸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챙기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빨간 기둥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귀여워요. 홀딩에 매수해 어떡하지? 자, 용평 리조트입니다. 5,600원에 35%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해드릴게요. 자, 용평 리조트 꽤 지금 종가를 보면은 높은 가격대에 사지 않았나. 우리 오프닝에 이것도 좀 해당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용평 리조트를 처음 사셨을 때는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모르셨을 몰랐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기가 딱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뭐 금리 이슈 거기다가 뭐 전 세계적인 또 불경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겹쳐가지고 주가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용평 리조트라는 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리오프닝 그리고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예요. 작년까지는 많은 것들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꼭 접종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좀 풀린 상태이고 올 여름에 보셨다시피 뭐 호텔이나 바닷가 또 여기 여러 가지 리조트들 굉장히 이번에 성수기로 잘 보냈단 말이죠. 이번 겨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용평 리조트는 앞으로 저는 중장기 우상향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의 어떤 저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2,300원대였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3,000원 정도가 약간 저점이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신다면
다시 예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셨던 5,600원의 가격은 충분히 저는 회복이 될 거라 보고요.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생각 중이시라면은 현재가 3,300원에서 한 3,000원 근처 정도라면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올해 엄청나게 좋았던 게 기술주들이 되게 좋았어요. 반도체주, 뭐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최근에 뭐 맥신, 초전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근데 이 종목은 거기 해당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좋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쪽 종목들 다 가고 나서 조금 후순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 만약에 더 사시겠다면은 3,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조금 더 물량을 담아놓기 좋겠다. 길게 보시면 좋을 거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좀 그래도 길게 보자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어지는 세정님의 사연입니다. 오르비텍 올랐으면 좋겠네요. 6,070원에 20%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잘 갔던 종목이에요. 이게 어제는 6,190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거의 9% 빠졌거든요. 하루 만에 네네네.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테마주로 엮여서 네.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종목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에 이제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고 나서 그렇다면 원전 또는 이제 탈원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원전주도 같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탈원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중에 원전을 해체하는데도 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전주랑 탈원전주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전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고 올해 오늘 발표한 예산을 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비텍은 지금은 어떤 오염수 방류 이슈로 들어갔던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길게 보신다면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캐릭터이면서 현 정부의 정책주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비중 20%면은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고요. 여기 최근에 바닥 한 4,000원대에 머물렀을 때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번에 하락을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가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보면은 단순히 그냥 오염수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여야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한번 매수가 이후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지금은 홀딩해도 좋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홀딩하자라는 관점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엄지척 프로도님의 톱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9,900원 매수가가 지금 진행되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님이 두 개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은 게 레몬과 톱텍입니다. 네. 레몬이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좀 급등했는데 톱텍은 또 어제는 진짜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쭉 빠지거든요. 네네네. 이런 흐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얘 2차 전지인데. 요 종목 톱텍의 경우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여러분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좋다고 소개를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확 빠졌었는데 결국에 다시 올라왔죠. 네. 톱텍의 경우는 이번에 이제 톱텍 자체적인 재료로 올라온 건 아니고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 레몬 때문에 올라왔는데 레몬의 경우는 최근에 그 하락폭을 보시면은 정말 무섭게 빠졌어요. 그니까요. 이게 3월 달에 얼마짜리였었냐면 3월 달에 13,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인데 최근에 3,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와. 진짜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내려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여서 좀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몬이 요즘에 뭐 테마로 좀 엮여서 가는 부분들은 있었었는데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레몬이 좀 더 가벼운 주식이라는 거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 종목은 1,8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고 신용 비율도 0.4%니까 그렇게 신용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톱텍의 경우는 레몬보다는 조금 더 우량주고 또 등치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 비율이 조금은 더 있고 시총이 3,300억이니까 약간은 좀 묵직할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몬이 오늘은 조금 더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레몬의 경우는 환기 종목이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톱텍의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10,000원 이하 매수 구간이라면은 잘 사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손실이시겠지만. 그래서 톱택을 들고 계신다면 추가 매수를 또 담아도 좋겠다. 비중 5%면은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정도 담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주가는 10,000원을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가를 낮춰놓는 시기 10,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000원을 좀 목표가를 잡고 좀 가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한번 레몬의 추이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지는 비너스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예요. 34,0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비중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4,000원 종가에 지금 살펴보게 되면 꽤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손실폭이 굉장히 지금 크다라고 말 수가 있는데 주가에 휘파람이 오긴 오나요? 이제 살짝 반등할까 말까 하는데. 이 종목도 사실 회사만 놓고 보면은 그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잘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네. 수소차 때문에 엄청 핫했던 기업입니다. 정말 핫했던 기업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1년도입니다. 제가 2021년도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장이었을 때 그때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시기의 열풍이 지나고 나서 충분히 내려왔을 때 특히 반토막 났으니까 이쯤이면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하신 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올인, 정말 몰빵이라고 얘기하는 전략 매수를 안 하셨다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4,000원이라는 가격이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드는 가격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 전에 고점이 7만 원이니까 반토막 나는데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 전쟁이 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피해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주가가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실적이랑 비교해 보면은 크게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예전에 수소차로 갔으니까 지금 수소차 쪽에 뭔가 좋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 쪽은 이슈나 재료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기다리면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요즘에 뭐 인공지능, 또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처럼 어떤 핫한 재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으면은 15,0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파는 전략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했다 그러면.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15,000원대면은 사오기 좋은 가격이니까 조금 뭐 5%라든지 좀 더 사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놓는 전략 삼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길게 흘러가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5,000원 정도가 굉장한 물량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니까 그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종목 상담 좀 저희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공략주 얼마나 또 전문가님이 얘기해 줬던 종목들은 잘 가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수익률도 얼마나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7월 5일 차례브로입니다. 오늘도 3% 올란 이 종목은요. 지금 고가 대비로 24.6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핌스 같은 종목은 7월 19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한 3%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시나 최고가 수익률은 두 자릿수로 껑충 뛰어오르며 거래를 마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웰크로난텍입니다. 매수가는 4,800원, 그리고 지금의 최고가 수익률은 15.63%를 기록했고요. 워낙 셀버스 AI 오늘 핫했던 종목 중 하나였죠. 15%대 급등하는 움직임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딩크웨어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8월 8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은 7%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잘 가는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 있죠. 그 안에서 첫 번째 셀바스 AI 종목 보겠습니다. 워낙 뭐 AI 관련주 안에서 오늘 이 종목 탓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마음 AI를 필두로 셀버스 AI도 좋았습니다. 자, 네네. 이 종목 계속 내일도 이번 주 내내 좀 봐도 괜찮은 건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최근에 이제 누가 사는지 보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 같이 좀 사고 있고 수급 상황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좀 대장주, 주도주였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재료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쉬웠던 거는 이제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제 그쪽에서 직접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는데 이쪽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고 셀바스 AI는 그거보다 조금은 무거운 5천억대 기업이다 보니까 5천억대 기업은 그렇게 단기 투자자들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좀 잘 가는 기업이고 개인들만이 들어오는 장에서는 그렇게 잘 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다행히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와서 반등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을 왜 계속 보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수익을 잘 내고 나왔지만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리고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 오늘 특히 제가 하필 딱 방송 나오는 날에 주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흐름들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신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27,800원 고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27,000원대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안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도 현재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홀딩하자라고 하셨거든요. 27,000원 목표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공략주 핌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91%의 수익률을 냈던 종목인데 일봉 차트를 보면은 쭉쭉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양봉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보세요? 사실 이렇게 큰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질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올랐다가 또 어떤 그 거기서 나오는 출회되는 물량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많이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온 게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뭐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오염수 방류 같은 이슈보다는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또 지금 요 종목이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핌스는 디스플레이 OLED 쪽이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며 제가 이번에 실적을 특히 가져와서 이 회사는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없었다면 지금 주가는 6,000원, 6,500원 사이에서 아마 평온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상증자 때문에 변동이 출렁이 있었던 거니까 다시 주가는 정상적인 구간으로 충분히 올라갈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무상증자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곧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게 정상이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추가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익으로 전환될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은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추가 전략은 전망이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엔캠이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에너지가 GM 합작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부각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좀 다시금 올라오는 건가? 박스권의 행보를 이어갈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캠의 경우는 이 2차 전지주들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 바닥에는 2차 전지주가 없을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받고서 그렇다면 이거는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고요. 진짜 무난하게 나와줬고 주가는 안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리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뭔가 호재가 나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잠깐 시장이 테마주 열풍으로 가게 되면서 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배경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조금 뭐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금방 다시 이 종목은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했던 금액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7만 원 초반대 매수 구간이니까 저는 충분히 다시 여러분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너무 나는 지겨워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우리가 샀던 매수 본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더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만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하게 나왔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진짜예요. 3분기 때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진짜인데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저는 엔캠의 경우는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많이 올라있는 에코프로보다는 이쪽이 저는 더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엔캠은 여전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좋은 구간인 게 엔캠이란 종목이었고요. 이어지는 웰크로논텍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설비 에너지 효율로 부각받았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살짝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 간 본다, 눈여겨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 종목도 우리 단기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단타꾼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쵸. 단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그냥 막 치고 빠지기들이 하루 종일 막 정신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두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최근에 수급을 좀 눈여겨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지금 언제부터냐면 광복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어요. 8월 17일부터 무슨 어떤 변덕이 있었는지 개인들은 8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만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주도 수급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 하시던 분들은 이제 아이고 재미없어 하고서 좀 나가는 중이고 이 종목을 진짜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은 그런 물량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샀던 7월 12일 날 추천주였는데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소실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5,000원 정도 목표 잡으시면 되겠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은 5,5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5,500원까지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꾼들은 아까 웰크로논텍 같은 걸 좋아하는데 파맵신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조용하게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1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좀 연기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쭈르 밀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는 한가의 악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연기가 되더라도 들어오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실망 매물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달, 지난달, 이 2달 동안 실망 매물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주가가 6월 기준으로 파맵신의 신용잔고가 2.3%였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신용잔고를 제가 보니까 1.6%. 그러니까 이 종목에 들어갔던 신용 물량 정도의 한 절반 정도가 나간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지겨워서 나간 거죠. 호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구나. 그래서 신용잔고가 많이 좀 축소가 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현 정부에서 내년에 바이오 제약이라는 요 섹터를 육성 유망 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주항공까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수혜를 저는 파멸신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떤 증자 대금들이 들어오지 않는 악재에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 회사가 당장 뭐 문을 닫을 만한 적자 때문에 막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수익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아마 제가 4,000원 정도까지 보자고 했을 텐데요. 여전히 저는 4,000원까지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목표가 유지하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신까지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고요. 이제 공략주 오늘 알려드릴 종목의 힌트. 첫 번째로는 AI 빅데이터 보안 관련주고 글자 수, 명 5글자입니다. 5글자 이 종목 아신다면 바로바로 종목명 올려주시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힌트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회사는 자회사의 이름을 알려드리면은 이게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회사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이 빅데이터와 보안 사업 그리고 과거의 정부의 데이터 센터 이런 플랫폼을 수주했던 이력들이 있어서 오늘과 최근 며칠 전에 나왔던 호재들이 좀 저는 잘 먹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의 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모 회사
바로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 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8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잠시 뒤에 저희가 공략주 힌트 통해서 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